일주일의 월화를 책임집니다. 맛있는 수익 레시피, 내 수익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우리 시장 그 어느 것도 안정적인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만 봐도 그런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 들어온 외국인이 오늘은 또 5천억 가까이 매도량을 출하했고요. 또 기관마저 특히 금융투자에서 대량 매도를 시연했습니다. 1900선도 깨지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다양한 악재에도 우리 시장은 반등 기조를 보여줬는데 오늘이 하락의 변곡점이 되면 안 될 텐데요. 이 시장 예측이 어려우시다면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 수익을 부탁해 들어갑니다. 내 수익을 부탁해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방송 중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 1073 두 대의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종목을 알려주세요. 둘째,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1600-2576으로 종목명, 매수 단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담할 종목이 없더라도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1600-2576으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세요. 투자 유망주는 물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 확인할 수 있는 MTN톡과 만날 수 있습니다. MTN톡 접속 방법은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내 수익을 부탁해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MTN톡의 최호성 전문가, 김현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인이가 궁금했던 특징주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뚜렷한 종목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크게 남북경협주, 또 제약바이오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의 정부정책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번 종목들 살펴볼까요? 휴림 로봇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68%의 강세가 나왔는데요. 22조 규모의 원전해체 연구소 출범 소식에 기대감에 오늘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원전해체 연구소 출범 소식에 대표 관련주인 휴림 로봇이 매수세가 몰렸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소식 저희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죠. 급락장에 원유 인버스 ETN이 강세라는 뉴스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신한과 코덱스, QV펀드가 20%대 상승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 제약주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와 코로나 관련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메디톡신주가 허가 취소 절차로 메디톡스는 하한가에 갔지만 경쟁업체는 급등하는 양상 오늘 보여줬고요. 또 오늘 코로나 관련주도 셌죠. 진단키트 쪽이 강했는데 이 미국의 FDA 승인 소식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남북경협주가 또 하나의 또 흐름이 좋았죠. 대부분이 강했는데요. 철도와 시멘트 등 대부분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중에서 일신석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재가 10.88%의 오늘 강세로 거래 마쳤지만 윗꼬리가 크게 달렸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신석재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두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휴림 로봇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올랐는데 최호성 전문가, 휴림 로봇의 개별적인 호재가 있던 건가요?
뭐 일단 휴림 로봇의 개별적인 호재라기보다는요. 네네. 이제 김정인 앵커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전체적으로 어떤 정부의 그런 이제 발표에 좀 관련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제 휴림 로봇 특징주로 이제 부각이 됐으니까 이제 휴림 로봇 말씀을 드리면 뭐 이름처럼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정부가 원전 해체 연구소를 이제 출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종목이 조금 이제 더더욱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업자원통상부가 21일 날 이제 원전 해체 연구소 설립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를 통해서 휴림 로봇하고 이제 오르비텍 관련 오르비텍이라는 그 두 종목이 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왜 이제 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지 말씀을 드리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해체 폐기물 처리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발물 처리랑 이제 원전 해체 로봇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눈에 띄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앞전에 얼마 안 됐죠, 로보를 또 추천을 드리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적인 전망도 사실 지금 굉장히 밝은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성장과 함께 또 우리 오늘 이제 특징주로 부각된 휴림 로봇도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화면상 띄어져 있는 건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서 위와 아래로 이제 차트를 좀 그을 수가 있겠어요. 아래로는 이제 하나의 차트를 그을 수가 있겠고요. 위로는 이제 두 개 정도 이제 이렇게 저항선을 그을 수가 있겠는데, 가격대로 말씀드리면 아래로는 한 760원 정도 될 거고요. 바로 위에는 이제 1,000원, 그 위에는 한 1,250원 정도 이렇게 좀 저항 심리가 적용될 수 있는 가격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대를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좀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외국인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 여부도 좀 함께 살피면서, 제가 방금 짚어드렸던 그 가격 구간 이탈 여부랑 돌파 여부 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림 로봇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면 1,000원 구간까지 일단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 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신규 진입은 1,000원 그리고 1,250원까지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신석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남북경협주 흐름이 좋았죠. 오늘뿐만 아니라 저번 주 금요일 잠깐 쉬어갔지만 그 전에도 계속 좋았는데, 일신석재는 어떻게 엮여서 올라간 거예요? 네, 일신석재는 이제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는 화강석이나 이제 대리석과 같은 건축 석재를 가공하고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신석재의 이제 통일교가 이제 일신석재와 용평 리조트의 최대 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통일교재단은 이전부터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신석재 주가도 남북경협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나타나는 종목인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인도적 대북 지원 소식이 이제 북미 협상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14일 날이었죠. 이때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이제 대북 인도 지원 신속화 법안 상정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이날부터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 또 16일 날 총선 투표 결과가 여당 압승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이전에 약세 구간으로 이어졌던 이런 매물들을 한꺼번에 소화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까지 남북교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도 좀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남북경협주 특성상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재무적인 부분보다도 북한과의 이슈가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될 수 있고, 또 주가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슈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대북 건설 관련주 중에서도 시장에서는 일단 일신석재가 조금 대장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승폭도 다른 종목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흐름상 이전 매물대가 좀 많이 있었던 2,600원 구간,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한 모습은 좀 유의미한 양봉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한 다음 저항 구간인 대략 3,000원에서 3,100원 선 이 저항 구간까지는 다시 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100원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100원 선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 친서 관련해서도 계속 주말 동안 논란이 나왔지만 오늘 남북철도 연결 사업 재추진 소식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이런 약재를 딛고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신 석재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상 2,500원 선이 조금 주요 지지선으로 판단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신 석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 흐름 역시 앞으로 상승이 좀 남아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장 후반 들어서 윗꼬리가 좀 달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대략적으로 한 40%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조정 상승을 거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이슈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또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인이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네 종목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이 좀 나와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에게 하소연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목 상담은 저희 전문가가 잘 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00-257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상담 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종목 상담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최신 테마주 동향은 물론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부터 시청자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차요. 현대차요? 매수가 비중은요? 78,800원, 비중은요? 70%예요. 70%요? 78,000원쯤에 사셨으면 수익이 엄청나신데요? 네. 축하드려요, 일단. 네. 네, 근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일단은 이게 뭐 현대차는 이제 수소나 뭐 전기차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코로나 악재로 떨어지기 전에 한 13만 원대 회복이 가능할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회복 속도도 궁금하실 것 같고 언제까지 또 올라갈까 목표가도 궁금하시겠죠. 네. 매수 시점은 딱 코로나 이후에 사신 거 맞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종합해서 또 저희 최호성 전문가가 잘해주시거든요. 상담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최호성 전문가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를 이제 78,000원대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네, 매수를 굉장히 잘 하셨네요. 네. 네,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뭐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현대차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었는데 뭐 수소차랑 전기차랑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뭐 여기서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자율주행 차량 산업과도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고 이렇게 좀 세 가지 산업이 앞으로 좀 미래차 관련돼서 좀 촉망받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아까 이제 지금 뭐 13만 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13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뭐 이제 관련 산업이나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막판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까지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최근에 주가가 빠질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이제 코로나 사태를 좀 피해 갈 수 없었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네.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종목 또한 이제 같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도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좀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 쪽 공장들이 좀 많이 가동이 중단이 됐고 그를 통해서 이 종목 이 현대차도 이제 공급에 대한 좀 차질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좀 판매량을 좀 살펴보면은 예상되는 이제 판매량을 살펴보면은 한 대략 90% 정도 앞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중국 쪽하고 미국 쪽에 좀 계속해서 좀 감소가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2월 달하고 3월 달에도 한 90% 정도 판매량이 감소를 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영향이 있지만 근데 여기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좀 판매량이 좀 감소할 추세라고 좀 전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종목 제가 이제 주가 추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재무 차트를 좀 제가 함께 살펴드릴 건데 그 네. 이유는 이제 지금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이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익 부분에서는 이제 대략 상승했다가 12년도부터 해서 좀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주가도 이제 12년도부터 해서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익 부분과 함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익 부분이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은 이제 당연히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때 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8년도까지 하락했던 거는 이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차익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현대차 말고도 많은 이제 차량 제조사들이 있으니까는 또 해외적으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경쟁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이익적인 부분이 감소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판매량이랑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18년도부터 이익 부분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이익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좀 좋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아직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오늘 기준으로 이제 97,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월봉상으로 제가 살짝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월봉상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세로 보면은 좀 두 개의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추세가 조금 가파르게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추세선이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된 거고 그게 이제 한 15년도부터 좀 이탈이 되면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 구간대가 좀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종목이 빠졌을 때 원래 바닥 구간이었던 92,500원 가격 구간대가 지금 이탈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탈이 될 때 보면은 갭을 띄우면서 이탈을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격 구간대는 진짜 온전히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빠진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4월 9일날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가격 구간대 다시 지금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구간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대 그러니까는 손절과 지지 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가격 구간대는 92,000원 가격 구간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 구간대를 일단 1차적으로 손절 혹은 지지 라인으로 삼은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13만 원까지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낮춘 12만 원 가격 구간대까지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만 원 가격 구간대 위에서 보면 주가가 오랫동안 이렇게 등락을 보였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간대가 충분히 매물대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 가격 구간대부터 매물대 소화를 위해서 13만 원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2,000원이 지지, 그 다음에 12만 원이 이제 목표가로 설정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구체적인 가격 전략 잘 들으셨죠? 네. 네, 기술적으로 분석 잘 해주셨는데요. 1차 지지라인 92,000원,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봐주셨어요. 네. 앞으로 또 상승 탄력 많이 더 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요, 문자가 아주 많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ICK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ICK 매수했어요. 매수가는 2,320원에 비중을 50%나 담으셨는데 끝자리 번호 8864님의 고민입니다. 이 ICK가 또 신용카드에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매수가를 보니까 어제 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종가는 2,205원입니다. 김현우 전문가 지금 계속 가져가서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ICK는 좀 기술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ICK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인증을 받아서 신용카드를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전자화폐를 기반으로 한 이제 신용카드나 스마트카드 이런 새로운 결제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좀 시장에서 주목이 받으면서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은 최근 시장 하락 여파로 주가가 1,000원 이하를 하회하면서 전저점이었던 911원, 그러니까 910원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쌍바닥을 찍고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쌍바닥으로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쌍고점 이전 기관이었던 2,500원 선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반사기 업종들의 이제 주가 변동성이 심하고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ICK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재무적으로 좀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으로도 좀 굉장히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만약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추가적인 매물 출회로 나오면서 주가가 2,150원 선을 이탈 시에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시청자분께서 지금 진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대략 이 기준 2,150원 선을 이탈하는지 잘 지켜보시고 일단은 2,150원 선이 지속적으로 박스권 형태가 이어졌는데 최근 코로나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건 다시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2,15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나 재무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두더라도 2,500원 선에서는 이제 도달이 된다면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거 추천드리겠고 2,150원 선을 기준으로 대응해 주시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ICK는 좀 단기 매매 관점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목표가는 2,500원으로 설정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정책 관련주가 들어왔어요. 윌비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520원에 비중은 40%고요. 끝자리 번호 3641님의 문자입니다. 윌비스 일자리 관련주로 참 유명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최호성 전문가 지금 종가가 1,455원이고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어제 거래량이 좀 터졌더라고요. 이건 다 유의미한 지표일까요? 네, 일단은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좀 개인이 좀 크게 매수가 유입이 된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때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3월부터 그러니까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부터 좀 개인이 많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 종목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상승분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 물량이 빠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좀 강하게 물량을 받아주고 그를 통해서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종목 좀 기술적으로 살펴봐도 한 1,600원 가격 구간대에서 좀 크게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런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저항 1,600원
1,600원 가격 구간대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한 물량이 유입이 됐지만 그 가격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한 상황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 부근대 접근을 하는 듯 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또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완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눌리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재차 좀 예를 들어서 물량이 좀 크게 줄어드는 게 없고 오히려 좀 지금 같은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좀 힘을 모아서 N자형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가격 구간대에서 저항 심리를 적용을 받고 지금 최근에 1,600원 아래였던 가격 구간대에서 오히려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지금 최근에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략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만 주가 500만 주가 이제 터졌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주가 이제 물량이 터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랑 그제 거래량과 좀 같이 비교를 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거래량을 좀 잘 유지를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피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가격대로 손절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은, 손절가는 대략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가격 구간대로 한 1,200원 가격 구간대가 이탈이 되면은 손절하시는 거를 좀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600원 가격 구간대가 돌파를 하면은 네네. 전고점 구간이었던 대략 한 1,800원 가격 구간대까지 목표가로 삼는 거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이 가격 구간대에 좀 매물대가 있는 거를 과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차트로 찝어드리면 대략 이 가격 구간대가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600원 가격 구간대가 돌파를 한다면은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전고점 가격 구간대였던 1,800원 가격 구간대까지 좀 지켜보시는 거를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비스는 1,600원이 지지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1,8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의 맛있는 수익 레시피 종목 힌트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두 전문가가 저희에게 행복한 수익을 주실까요? 한번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성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9글자고요. 내 고객은 깐깐한 독일 신사라고 합니다. 고객사가 독일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내 기업인가 봅니다. 곧 물어볼게요. 다음으로는 김현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4글자고요.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최대 수혜주라고 합니다. SOC는 사회 간접 자본이죠.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인데,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공업 및 자연, 그리고 사회 제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내수경기해법으로 SOC 사업에 관심이 많다던데요. 수혜주 곧 알아볼게요. 네, 힌트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호성 전문가의 종목 9글자고요. 독일 신사요? 보통 영국의 신사라고 하지 않나요? 네네. 독일 신사는 어떤 뜻인가요? 별다른 뜻 없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랑 아우디 쪽을 이제 고객으로 두고 있고, 그쪽에 네네. 이제 제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좀 힌트를 짤 수 있을까 하다가 네. 이제 독일 신사라는 좀 말을 좀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 부품주인 거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특히 자율주행차 섹터에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자율주행차 관련된 좀 주요 제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는 보통 이 5G 좀 생각나잖아요. 그럼 5G랑도 엮여 있나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산업 자체는 5G랑 엮여 있지만 이 종목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깊은 연관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5G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이 엮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또 연관성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력으로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이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있는 제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이고요. 독일 신사가 이 벤츠와 아우디에게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종목 참 궁금한데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김현호 전문가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4글자고요.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 저는 SOC 사업하면 사실 건설 쪽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쪽일까요? 아니면 또 어느 쪽일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SOC 투자 확대는 건설사들의 이제 최대 수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자재를 또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작년에도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건설 투자 확대 소식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한 종목이고 뭐 관련주로는 고려시멘트나 뭐 성신양해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SOC 투자 확대 가능성이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이런 뭐 생활 SOC 이런 부분이 진척됨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런데 SOC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요즘에 남북 경협주 흐름도 좋잖아요. 그쪽에도 엮여 있을까요? 네, 그쪽에도 아니에요? 엮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에도 엮이면서 조금 상승세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엮일 수 수도 있다는 있지만 네, 뭐 크게 맞습니다. 상관은 없다. 네, 네. 개별적인 호재로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남북 사업 아니고서도 충분히 강세 흐름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은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까지 체크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가격 전략은 MTN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MTN톡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00-257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종목 상담 주시면 저희가 가격 전략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종목 상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가격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받아가시고 최신 테마주 동향이나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애기경산업이에요. 애경산업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26,500원에 15%예요. 26,500원의 비중은 15%요? 예. 오, 그래도 수익 중이신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뭐 며칠 안 됐어요. 저 이달에 했어요. 아, 며칠 안 되셨구나. 그럼 최근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은 봤는데 오늘 살짝 떨어져서 좀 아쉬우시겠어요. 쭉쭉 올라가야 예. 되는데. 그죠? 예. 뭐 샴푸는 애경산업 거 쓰고 계세요? 예. 아, 진짜요? 애경산업에 좀 이렇게 애정이 좀 깊으시구나. 이 종목 매수하신 계기는 있으실까요? 아니 좀저뭐저 네. 2, 4분기부터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그런 방송을 듣고는 샀는데 못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또 방송을 예. 보시고 사셨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좀 부분들 저희가 또 김현우 전문가 잘 아시거든요. 저희 상담 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김현우 전문가 애경산업 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애경산업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화장품 사업 부문이랑 이제 생활용품 사업 이 두 가지 부문의 사업을 크게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상장은 2018년도 3월달에 코스피에 상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케라시스 샴푸나 2080 치아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과거에 이제 상장하고부터는 또 애경산업의 화장품 중에서 견미리 팩트라는 이 화장품이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기도 한 종목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이후부터는 좀 화장품 수요가 좀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좀 개별적인 견미리 팩트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가 작용이 되면서 지속적인 약세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상장부터 계속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생활용품 사업 부문에서는 매출이 이번에도 좀 증가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애경산업의 근데 생활용품 실적은 증가를 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이제 생필품들 사재기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화장품에 대해서는 조금 매출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애경산업의 이제 화장품 매출 비중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 매출이 좀 부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가에 약세를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서 지금 26,000원까지 상승세가 나왔는데 뭐 지수 반등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에 한한령 해제 그런 기대감과 앞으로 이제 향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 왜냐하면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그런 소비 심리 회복이 화장품 수요로 이어지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너무 경쟁사들도 많고 A형 산업이 지금 화장품 쪽에서는 좀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을 예. 좀 단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예. 네,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28,000원 선. 이 구간에서는 좀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좀 단기적인 매매를 추천 주셨어요. 목표가는 28,000원 봐주셨는데 사실 예. 교체 매매를 추천 주신 거와 다름없거든요. 예. 네, 또 저희가 그래서 네. 오늘 좀 팔아보려다가 지금 안 팔았더만 또 조금 내려보네요. 그래도 28,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네. 가져가 보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네. 마지막에 또 좋은 종목 추천 주시거든요. 그 종목도 예, 한번 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상담 또 도와드릴게요. 이번 문자는 또 자동차 부품주가 들어왔네요. RS 오토메이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6,450원에 비중은 20%인데요. 상승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끝자리 번호 0837님이 보내주셨어요. 최호성 전문가 오늘 또 추천 종목을 자동차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계속 쭉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로봇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산업용 로봇 쪽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로봇 제어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앞전에 이제 그 로봇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을 좀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으로도 한번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17년도에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이제 고가 기준으로 해서 32,2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가파르게 2018년도에 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19년도에는 이제 약간 좀 보합권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재차 좀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한 상황이고 제가 방금 이제 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쭉 그어 드렸는데 이걸 제가 주봉상 좀 보기 편하게 다시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 가격 구간대 그러니까는 모멘텀이 지금 대략 한 2년 넘게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의 힘은 좀 굉장히 강한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가 현재까지는 이제 하락에 인한 어떤 이제 반발 매수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하락에 의한 리바운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가느냐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이 추세선 돌파 여부 함께 살펴보시면서 추세선이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수익을 챙겨서 나오시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추세선 돌파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대로는 이제 추세선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추세선 부근인 대략 한 8,500원 가격대한테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추세선 돌파가 나온다면은 2차적으로 한 1,500원 가격대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추세선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기술적 분석 도와주셨는데 1차 목표가 8,500원으로 알려주셨네요.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SCI 평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2,360원에 비중은 70%인데요. 비중이 많으세요. 1년 정도 보유했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끝자리 번호 6364님의 고민입니다. 지금 종가는 2,355원입니다. 그래도 1년 동안 보유해서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왔는데요. 김현우 전문가 지금 더 보유하면은 뭐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상승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되지만 네. 지금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SCI 평가 정보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 전망성이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또 코로나 그런 사태에 따라서 신용조회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8%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아무래도 이전
이전 매물대 구간에서 좀 차익 매물이 추대되면서 좀 윗꼬리가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SCI 평가 정보 이런 데이터 3법이 작년에 데이터 3법이 제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용조회 서비스로 사업에 대한 이런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SCI 평가주는 과거에 많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현금 없는 사회, 곧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SCI 평가 정보에 대한 사업 전망성이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전에도 이제 과거에 이제 3,850원까지 최고점까지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때 작년 6월이었는데 이때 이제 SCI 평가 정보 상승 요인은 페이스북 리브라 효과였습니다. 이 리브라가 출시된다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SCI 평가 정보 말고도 전반적인 암호화폐 관련주의 상승세를 보였었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이런 실용 정보 서비스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 성장성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반영돼서 강세를 보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사업 전망성의 성장성은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이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고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2,800원 선을 잡아두시고 여기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조정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하셔서 절반 이하로 한 30% 정도 비중만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지금 구간에서도 대략적으로 2,500원 선까지 다시 도달한다면 대략적으로 40%까지는 좀 비중 축소해서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좀 관망한 장세로 저점에 다시 2,000원 이하에서 잡아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500원, 2차 목표가 2,8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비중을 좀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자는 가비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관련주인데요. 매수가가 9,850원입니다. 비중은 20%인데 더 가져고 갈지 지금 팔아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끝자리 번호 0136님의 고민인데 지금 엄청난 수익 중이지만 좀 진짜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제 윗꼬리가 크게 달렸어요. 최우성 전문가 더 가져고 가면 지금 신고가긴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겨 가자라는 좀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 인프라랑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점이 17,300원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대략 요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14일 화요일 날 이제 그때부터 상승만 했다고 하더라도 대략 거의 70% 정도가 되는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종목도 일단은 이제 언택트 관련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를 통한 이제 시장의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순환 그러니까 즉 현재 시장의 수급이 좀 분산이 되고 순환이 되는 장세에서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꼬리가 사실 이런 캔들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꼬리가 엄청 길고요. 거의 뭐 음봉 마감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물량도 굉장히 지금 크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지금 앞전에 그 가지고 있던 물량을 모두 뱉어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매수가가 이탈이 된다면 일단 다 정리를 하시고 좀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현재 가격 구간대에서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좀 익절을 하셔서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매수가 부분까지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비아까지 오늘의 종목 고민을 풀어드렸습니다. 이제는 맛있는 수익 레시피 종목 공개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네, 수익
보시다시피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최호성 전문가 탑3 종목에 로보가 딱 보이네요. 44%의 수익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 로봇 관련주 또 특징주도 가져오셨고 이쪽이 좀 좋다고 하셨는데 이 내고객은 깐깐한 독일 신사 이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데 네네. 네, 일단은 뭐 제가 이 종목을 좀 준비해 온 이유는 이제 뭐 로봇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5G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대부분 다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주식 시장은 이제 산업 방향성, 그러니까 산업이 4차 산업 관련된 산업으로 많이 계속 바뀌면서 주식시장도 계속 그쪽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로 인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랑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이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들은 이제 자율주행과 굉장히 밀접한 제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산업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율주행 차량 산업 은 현재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좀 정부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27년도까지 완전 상용화를 지금 발표를 했고요. 24년도까지는 이제 제도나 인프라를 좀 완벽하게 구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봐도 좀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발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꼭 이거 아니더라도 최근에 좀 신차들이 출시되는 걸 보면은 뭐 일정하게 차선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들이 계속 탑재가 되고 그렇게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좀 조작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턴을 돈다든지 이런 조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차량도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내에는 상용화가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3월달이죠. 3월달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자율주행 배달 산업이 좀 굉장히 본격화가 되고 그를 통해서 또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세를 보였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또 3월달에 자율주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 동력을 얻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5월 1일 날 앞으로 다가올 5월 1일 날 이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좀 지금 이제 지원 법률이 시행이 되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자율주행차 이제 주행 정보 기록 장치가 의무화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만 봐도 앞으로 주가 상승 동력은 더욱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종목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띄어져 있는 차트는 일봉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주가 추이를 좀 함께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에 좀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을 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무상증자 이슈를 통해서 좀 기대감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에 이제 바로 이제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율주행 배달 산업 같은 이제 그런 호재성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하락,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좀 순환이 되면서 다시 재차 하락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락하는 도중에 이제 무상증자가 시행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보통 무상증자가 시행이 되면은 이제 관련 그 이제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제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더 크게 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다시 시장 반등과 함께 좀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 좀 전망성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구간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3,19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 제가 3,200원 가격 3,200원이 아니고요. 4,600원 가격 구간대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가격 구간 때는 대략 좀 중장기적인 목표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350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호성 전문가의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는데요. 목표가는 4,600원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2,350원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김현호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자, 네 글자 종목에 정부 SOC 투자 확대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 좀만 더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5G 인프라 확대나 뭐 이런 SOC 투자
이런 부분들이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는 부분들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과거 SOC 투자 확대 소식과 예비 타당성 면제 소식에 50%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 면제를 발표를 했었고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얻게 되면서 지난해 실적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3년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대구시에 대한 우선적인 SOC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어떤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레미콘이나 뭐 아스콘과 같은 건축 골자재들은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로의 수송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설시장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대구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이유로도 이제 과거에 대구 신공항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역시 바닥을 짚고 정배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시 SOC 투자 이슈가 이제 부각과 함께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현호 전문가의 종목 힌트를 더 봤는데요. 이 종목들은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MTN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MTN톡 참여 방법,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00-257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종목 상담을 주시거나 종목 상담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숫자 2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신 테마주 동향은 물론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알려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가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MTN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TN톡의 최호성 전문가, 김현호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